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예, 지난주에 왔을 때 하고 오늘 하고 제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어제부로 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운 민간인의 신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로 승부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믿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 씩씩하게 또 외롭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의 이른바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시연을 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거였어요. 지금 투표지에는 법으로 투표지에 사람들이 모르는 표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네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두면은 그게 비밀 선거에 어긋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거기에 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사전 선거를 할 때 이쪽 자기네 지역구를 찾아오기 위한 우편번호와 같은 거기 때문에, 또 바코드는 누가 봐도 그 밑에 번호가 다 있어서 이거 여기다가 뭐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코드는 사용해도 좋다 하고 법률 조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QR코드를 썼어요. QR코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그 안에 무슨 숫자,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를 감춰 놓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소스를 전부 다 밝히고, 다음에 이 QR코드를 만드는 과정과 만든 것을 해독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성과 해독 과정은 공개 시연을 통해서 밝혀라 그랬는데 그들이 밝혔습니까? 예, 밝히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는 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이것과 같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일주일 뒤에 저 술 먹은 적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 모셔다가, 자, 제가 운전하는 거 보세요 하고 그 앞에서 운전 시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음주 측정은 당일 측정만 유효합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조건을 그대로 갖춘 다음에 시연을 하더라도 하고, 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변호사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40분 동안 들어가지는 못하게 했어요.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얼척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QR코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QR코드를 우리가 쓰는데 법에는 QR코드를 못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QR코드를 쓰게 법을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바꿔주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힘없는 기자 말고 참 기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당신들은 국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 질문 잘했죠? 안동데일리의 조충현 기자인가 그래요. 그 기자분 오시면은 나중에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법에 쓰지 말라고 돼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쓰도록 법을 고쳐야 했는데 고치지를 않았다 하는 오만 방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급조된
시연회를 했습니다. 시연회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여기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도, 시민분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잘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기초적인 지식,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알려가야 돼요. 지난번에 여기쯤 오셨는데 지금 여기 같이 오셨으니까 지난주보다 벌써 2배가 오셨습니다. 복장도 통일하고 이 인도만 계셨는데 지금 차도로 이렇게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도까지 우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가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얼른 받아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 민경욱이가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정신이 좀 이상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아무 말 잔치나 하는 겁니다. 아무 말 잔치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계까지 뜯어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쇼를 했는데, 그 쇼를 하는 도중에 이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LG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사용됐어요. 근데 LG 그램은 전원과 무선 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랜 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LG 센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원래는 떼지지 않는데 저희들이 주문 생산으로 그걸 떼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쓰였던 LG 그램 노트북입니다 하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했더니 순진한 그 여직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랜카드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까 그거 뗐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예,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 사전 각본대로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랜카드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순진한 여직원은 이거는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 뗐습니다 라고 자기가 원치 않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 양심 고백한 그 여직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조된 시연회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시인만 한 시인회가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는 만행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구리시에서 윌킨슨 박사,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슈아, 또 변호인 한 명 해서 4명이 들어가서 구리시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봐야 돼 해서 들어가서 까봤습니다. 까봤는데 눈으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윌킨슨 박사가 IBM의 컴퓨터 회로를 설계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거의 슈퍼 컴퓨터급이다. 온갖 연산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밖으로 나가는 표로 수를 계산해서 그 표수를 맞출 수 있는 기능까지 있고, 또 칩으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우리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 연 걸 그냥 뚜껑 연 채로 놔두면 되는데, 뚜껑 열어서 또 누가 사진을 찍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가 새나갈까봐 어떻게 했냐면 그 위를 아크릴판으로 덮었습니다. 아크릴판으로 덮고 이 사진을 찍으면은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세서 위를 샌드페이퍼 빡빡 갈았어요. 갈아서 사진을 찍어도 잘 흐릿하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또 1년 번호가 있어야지 그 프로세서가 어떤 프로세서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1년 번호 있는 데다가 전선을 이렇게 걸쳐 놨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 가린다고 그들의 잘못이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통신장치가 있다는 것은 제가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컴퓨터와 분류기와 연결이 된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여기에 혹시 와이파이가 있나 해서 IP configuration 하고 쳐봤어요. IP config
라고 쳐봤더니 config라고 쳐봤더니 DNS 값이 나왔습니다. 도메인 주소가 나온 거예요. 333 뭐 세 글자로 돼 있는 그 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와이파이가 되는구나 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맞추려고 찾아봤더니 와이파이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됐느냐? 아, 노트북만 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이 숨겨져 있구나. 전용 와이파이 망이 있다. 이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컴퓨터, 이 노트북 컴퓨터 또 분류기가 서버와 함께 무선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게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랜 카드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여직원의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이번 선거가 잘못된 선거라는,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분이 오실 분들이 지금 손을 잡고 두 분이 오셔서 두 배가 됐습니다. 다음번 집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두가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가족을 더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번 4.15 선거는 60년 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규모의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국 시민이여 조직하라! 일주일 만에 나오시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마지막 얘기를 하면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이여 우리의 힘을 모아 조직하라! 그리고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시스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은 한정이 됩니다.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찍은 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오염됐습니다. 민주주의를 바치는 가장 큰 기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자는 이 시대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십시오. 특히 젊은이들, 남녀노소, 아들 손자면들이 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주권, 우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도둑맞았습니다. 그를 도둑질한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분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키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이여 분노하라! 그리고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오늘 소리치지 않으면 내일은 숨죽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레는 웅성거려야 되고, 그 다음 말에는 귓속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담아 조직한 사람들끼리 우리 분노를 모아 소리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